존경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고요. 꿀모닝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하고 이제 또 색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야죠.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력적이다. 이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보니까 하나금투에 있는 분인데 그 리서치 센터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기사를 읽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들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서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진짜 삼성전자가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연말까지도 코스피가 진짜 과연 3,500, 3,600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은 내가 볼 때는 이게 센터장 이분은 보니까 인터넷 게임 업종의 애널리스트로 성장하신 분인데, 올해부터 보니까 산업 분석 애널리스트가 전체 시장 전망과 산업 전망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분석 업무를 지휘하는 리서치 센터장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또 리서치 센터장도 하셨는가 봐요. 된 경우는 처음이다. 인터넷 게임 업종을 하다가 리서치 센터장 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분이 좀 나름대로 뭐 식견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최근에 이제 시장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 우려 아닙니까? 인플레이션 우려. 거기에 대해서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또한 최근 물가 상승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작년에 낮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기저 효과가 좀 있었고, 원자재 가격 측면에서 유발되는 그 물가 상승이라는 점에서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2분기까지는 물가의 강한 상승 압력이 있을 것이라면서 3분기부터는 하방으로 해가지고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네요. 다만 경기가 회복되고 그 수요와 소비가 살아나면 다시 물가가 오를 것으로 내다봅니다. 그 수요가 살아나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그 물가 상승 아니겠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시장 금리는 그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당장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센터장은 연말이면은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연 2.3% 정도로 오를 것으로 봅니다. 2.3% 엄청나게 오를 것 같네요. 지금은 보니까 1.5에서 1.6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분은 이 정도로 본다. 2.3%. 현재 1.6%대이므로 금리가 갈수록 오를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 연말이 되면 수요가 이제 회복되면서 그 자연스럽게 금리가 따라서 오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센터장은 또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한국의 수출도 좋아지고요. 미국과 한국의 그런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좋을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외국계 전망 기관에서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한 4.5%까지 보기도 한다고 이제 소개를 하네요. 이에 따라서 센터장은 하반기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이 한 2,900에서 한 3,650 정도 그 사이에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3,650 그 정도로 보네요. 연초에 하나금투가 전망한 2,700에서 3,450보다는 높네요. 그래서 수출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오기 때문에 기업 이익이 빠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코스피 지수 상단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연말 전까지는 한 3,600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반도체 공급 이슈 등으로 약간의 주가 하락이 있을 수는 있다. 있을 수도 있지만은 3분기부터는 시장을 좋게 본다는 거예요. 3분기. 저도 그렇게 보는데 3분기부터는 시장을 좋게 본다. 이른바 N자형이다. N자형. N자형으로 이제 흐름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다시 또 올라가는 방식. 그래서 N자형의 흐름을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5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9조 원 넘게 이제 순매도를 했어요. 매도가 일단은 하다 순매도 한 그대에서 여러분 그 센터장은 단기적인 이슈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국내 경기나 기업 성장세 등을 보면은 외국인 자금은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턴어라운드 회귀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것 같다. 또 주가가 주당 20만 원이나 10만 원대로 오를 것이라고 해서 뭐 20만 전자
뭐 10만 전자로 불렸던 우리 삼성전자가 최근 주당 8만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슈로 봅니다. 두 가지 이슈. 첫 번째, 삼성전자 주가는 펀더멘털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의 이슈와도 관계있다. 응? 금융시장의 이슈와도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5월 들어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면서 주가 지수만 보고 들어오는 그 펀드 등의 경우에는 우리 증시의 시가총액 중 2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매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매도할 수밖에 없다.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단기적으로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핸드폰 생산 부분에서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핸드폰 출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 센터장은 삼성전자 주가의 여러 악재가 겹치기는 했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모두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두 해소될 문제.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인 주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해됩니까? 어느 정도 공감합니까? 두 가지 이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왜 8만 전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첫 번째, 펀더멘털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래요. 금융시장과 이슈도 관계, 이슈. 아까 말한 것처럼 5월 들어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도 많이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는데 이때 주가 지수만 보고 들어오는 펀드의 경우 있어요. 주가 지수. 그런 약간 패시브 펀드가 있을 겁니다. 그런 펀드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이제 증시의 시가총액 한 20% 차지하니까 아주 주요한 그 차지한 거죠. 그런 말 그대로 이제 뭔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삼성전자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외국인이 매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제 돈을 빼가려니까 뺄 만한 게 없어. 결국 우량한 종목, 황금성 좋은 삼성전자가 타겟이 되는 거고, 아까 두 번째 말한 것은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좀 쇼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생산 부분에서 부품 조달이 조달하지 않으니까 핸드폰 출하 운동에도 문제가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금방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특히 3분기에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문제는 이제 1, 2분기, 1분기는 뭐 지났고 2분기가 지금 형편없는 거예요. 2분기는 재미가 없고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좀 뭔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3분기 때 제가 좋아지면 여러분들 이제 주가가 슬금슬금 또 오를 거예요. 오른다고요. 이제 외국인들도 지금 어느 정도 간을 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자금이 다시 회귀합니다. 회귀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상승세 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이제 주가가 좀 재밌게 오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지금은 부지런히 이제 매수해서 수량을 확보해야 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네요, 저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뭐 자꾸 뭐 사라고 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뭐 다 귀중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뭐 어떤 유튜버가 사라고 해서 사고 팔라고 해서 파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딱 액션을 취하는 거죠.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관망을 할 건지 뭐 존버를 할 건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은 나중에 뭔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실패는 하면 안 되겠죠. 실패하면 손실이니까. 그래, 오늘은 하나금투에 관련된 그 리서치 센터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풀어봤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꼭 성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일로서 마치겠습니다. 끝!